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삼성화재 김양욱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셔서 보험사 입장에서 과연 군환업체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보험회사는 그 해상 사고가 나면은 결국 그 보험금으로 비용을 대는 거기 때문에 해상 군환업자가 많다는 거는 뭐 경쟁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대형 재난 시 실질적인 군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엔진이 정지돼서 데드립 상태에서 있다 하더라도 뭐 예전에 2005년 사례를 보면 마린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오다가 데드립이 됐는데 ETV 선박이 필요했죠. 오션고잉 터그 선박을 요청을 했는데 국내에는 없었고요. 그때 러시아하고 일본에서 동시에 출항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그때 태풍이 오지 않았으면 한 군데서 먼저 출항을 하고 잡을 텐데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을 2배로 감소하고도 뭐냐면 데드립 상태 그 큰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러시아 구조선이 일단은 처음에 인색을 잡았고요. 저희는 근데 뭐 안전하게 러시아로 일단 회항했다 국내로 들어왔지만 일본에도 또 그 비용을 2배로 지불을 했죠. 갔다가 중간에 잡은 이후에는 돌아오라고 오더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태안 앞에서 사고가 한 척이 났고 엔진 데드십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행히 큰 먼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앵커를 놓은 상황이고 예인선이 지금 출발해서 내일 오전에 아마 입항할 예정인데요. 이게 이 해난 사고들은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환업체를 이제 대형 사고 발생할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비용과 기술이 뭐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외 군환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3년 태풍 매미 때입니다. 사실 저희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한 50여 척의 선박이 국내 사고가 났습니다. 남해안과 이쪽 일대 모든 선박이 거의 사고가 났었다고 볼 정도로 특히 이제 건조주기 된 선박들도 사고가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언급됐던 오리엔탈 엔제로 그 배도 사실은 이제 진해 항에 얹혀 있었고, 그다음에 신화주선에 건조하던 알리쿠디엔 같은 경우는 뭐 드리프팅 되면서 충돌 사고 9개를 일어나고 뭐 교가까지 부딪히면서 통영 앞바다에 통영 그 암벽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까 우리 또 언급하셨는데 3,000톤 클레인 삼성 1호 같은 경우는 아까 허베이 스프리트 사고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 거제 앞바다에 얹혀서 한 달 이상 고생을 했었죠.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저희는 뭐 방법이 없는 게 사고는 이 배들이 많이 났는데 그 구조할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은 가고 업체나 대중 매체에서는 계속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LOF 조건으로 노키오 노페이죠. LOF 조건으로 사실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 군데는 리폰스 LPG, 하나는 후카다와 와이즈 밀러 연합이랑 계약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속이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서베이나 이게 그 세비지 마스터 분들이 계실 때 하면 처음에 이 배를 어떻게 할지를 그 구조를 플랜을 짜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다이버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캔해서 이 상태를 봐야 된다, 구멍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노키오 높이니까 그걸 구조해내면 그 전체 가액이 구조 가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셀비지 어워드 계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처리하는데도 한 2년 정도 협상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국내에 만약에 이런 구조 업체가 있다면 정말 뭐 저희들도 같이 협상도 하고 좀 빠른 구조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좀 답답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환 세력을 확보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분은 빼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수익성 부분 때문에 일반에서는 회사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 차원의 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가 국가나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정부가 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런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선주협회라든가 유관 단체들이 서로 같이 보완하면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도 이제 해외 쪽에 사고 났을 때를 보게 되면 국가적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기 뭐 중국에서라든가 해외 사고 나게 되면 뭐 관청에서 그런지 법률적으로 제지도 되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그 나라의 군환 업체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뭐 법률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당 관청에서 요구 사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면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항상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까 저기 코스알의 우리 유 대표님이 럼섬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돈 내기 계약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들에 대해 그 임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식을 입찰이라든가 사실 저희도 예전에 이 셀비지라고 하면 잔존물도 포함이 되는데 적합보험 같은 거 할 때 잔존물 나오면 이거를 갖다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지금 이런 잔존물 처리할 때는 전부 다 옥션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뭐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뭐 어떤 계약을 수의나 또는 이렇게 하기가 갈수록 더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먼저 제 말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아까 ETV 같은 구조 장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군환회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기술 축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또 같은 유관단체들이 협조를 해서 최소한 한 20-30년 이상 노력해서 정말 그 해운 강국 또는 조선 강국에 맞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